다음 영재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참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또 아니다 이런 게 많죠? 그러면은 대우명제를 생각해 봅니다. 대우명제를 증명해도 되는 거예요. 대우명제는요, 그럼 x가 3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부정이니까요. 자, 그러면 요식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x가 3이니까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9 마이너스 3a 플러스 9는 0. 자, a값 구해보면요. 18이죠. 3, 6, 18이니까 a값은 6.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그랬죠. 자,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유리수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luc법이라고 해요. 참거짓 우리 증명할 때 쓰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 뭐 영역적 방법이 있고요. 대우 이용할 수 있죠. 대우 이용할 수 있는 거. 지금 귀luc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을 해놓고 모순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luc법.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 보통 이렇게 크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방법이 귀luc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가정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 값이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 무리수가 여기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순이 되는 걸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모순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무리수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방법이 귀luc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했죠. 유리수는 P분의 Q로 쓸 수 있는 거예요.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약분시키면 서로서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요.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고 제곱 되겠죠. 곱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P는 Q제곱의 약수이고 그랬어요. P가 여기 P 곱하기 P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곱이니까 P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곱했잖아. 이 곱한 값들은 뭐다? Q제곱의 약수가 되겠죠. 당연히 P도 Q제곱의 약수예요. 근데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입니다. 이 가정에 의해서요. 여기서. 그럼 P는 뭐냐면요. Q제곱의 약수가 되면서 Q하고도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12가 있어요. Q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의 약수가 뭐가 있나요? 1, 2, 3, 4, 6, 12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12와 서로소인 거. 서로소인 것은 1밖에 없죠. 1. 다른 것은 서로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P값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1밖에 없습니다. 1. 이렇게. Q제곱이나 Q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이 들어있는 거지, 제곱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P는 1밖에 될 수가 없어요. 1 집어넣으면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하고 같죠. N제곱이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 N제곱이 Q제곱 플러스 1. 이 부분이 가가 되는 겁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Q가 2K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K 플러스 1일 때. 두 가지로 나눴죠? 자, 이거는 짝수고요. 이거는 홀수일 때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짝수, 홀수 둘 다 합치면 전체 수가 되겠죠, 자연수가. 자, Q가 2K일 때, 자, 2K 집어넣어봐요. 그럼 4K제곱 플러스 1 되겠죠.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N제곱이 2K의 제곱보다는 크고, 자, 나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완전 제곱수. 이것도 완전 제곱수를 찾아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 2K의 제곱보다는 당연히 크죠. 4K제곱이니까. 그리고 이쪽에, 여기 쓸 수 있는 게 원래는 상당히 많겠죠.
많겠는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n이, 자, 루트 씌우면 여기 n이고 여기 2n이 2k가 되겠죠? 2k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k 플러스 1보다는 작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제곱 이런 모양이 들어가서 n이 2k 플러스 1보다는 작고 2k보다 크다.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존재하지가 않게 되겠죠. 즉, 이 n제곱이 연속하는 자연수의 이 제곱수 사이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식 전개시켜 보면은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4k제곱 플러스 1은 4k제곱 플러스 1 똑같고 여기는 4k가 더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보다는 작죠. 그렇죠?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벗겨보면은 n이 이렇게 되겠죠. 2k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n은 자연수잖아요. 연속한 자연수 2k와 2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으면 얘는 어떤 소수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2k 점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근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q가 2k 플러스 1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k 플러스 1 대입해서 정리시키면 제곱해 보면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돼요. n제곱 값이. 이 값이 이거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 이것도 연속한 겁니다. 2k 마이너스 1 여기 2k 플러스 1 2k 플러스 2 연속한 또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곱한 것보다는 이 값이 크고요. 요거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 값이 크고 그다음에 2k 플러스 2의 제곱 전개시킨 것보다는 이 값이 작죠. 그죠? 이건 전개시키면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가 나오니까 k 제곱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n제곱이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2k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다 날려보면은 n이 2k 플러스 1보다 크고 2k 플러스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 월수일 때 다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게 없는 겁니다. 1과 2에 의하여 n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모순이 발견된 거죠. 따라서 이 값은 뭐다? 무리수다 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가나에 알맞은 식을 fq, gk라고 할 때 f의 2, 가에 여기 2 집어넣으면은 제곱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값이 5가 되고요. g는 납니다. 요 나에 k에 3 대입하면은 6 더하기 1, 7의 제곱 49가 되겠죠. 5와 49 더하면 5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 P이면 나달과 Q이면 R이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명제가요 2개 이상 나오면 이걸 연결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키세요. 지금 P이면 나달이 있고요. 여기 R이 같이 있죠. 자, 여기에 시작되게 하려면 이어서 하려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 명제의 대우 명제는 not R이면 not Q가 되겠죠. 위치가 바뀌면서 서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써보면 나달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요거를 놓고서요.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P면 not Q이다. P면 not Q이다. 맞죠?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지금 Q이면 P이다가 요걸 Q로 만들려면 요거하고 요거 관계를 대우로 만들면 되겠죠? 대우로 만들어 보면은 Q이면 이거의 부정인 not P다가 되죠. Q이면 not P다. Q이면 P다는 틀렸고 Q이면 not P다가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이요. not Q이면 나달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나달이면 not Q는 있는데 not Q면 나달 거꾸로니까 이거 만족하지가 않죠. 4번 R이면 P다 그랬습니다. R이면 P, P와 R 사이의 관계. 그래서 보면 P면 나달 이거의 대우 명제를 써보면 R이면 not Q가 되겠죠. R이면 not Q. not P죠. R이면 not P. 근데 R이면 P라고 했죠. 이것도 틀립니다. 자, R이면 Q. 이것도 R과 Q도 여기서 보면 Q이면 R이죠. Q이면 R이지 R이면 Q는 아닙니다. 항상 참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는
B를 좋아하지 않으면 A를 좋아한다. B를 좋아하지 않는 걸 제가 not B 이렇게 표현할게요. B를 좋아하지 않으면 A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고요. A를 좋아하면 C를 좋아한다. A를 좋아하면 C를 좋아한다. D를 좋아하면 C를 좋아하지 않는다. D를 좋아하면 C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not C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명제가 여러 개 나왔죠? 여러 개 나올 때는 연결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not B면 A, 그리고 A면 C. 그리고 이 명제는요, 대우 명제를 쓰면 연결이 되겠죠? 이거의 대우 명제는 C면 not D입니다. C면 not D.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요, 보기 하나씩 보면서 참인지 거짓인지 보면 됩니다. 1번. D를 좋아하면 A를 좋아한다. 즉, D면 A냐 이거죠. D면 A. D하고 A하고 보면요, 요거 대우 명제를 써봐도 D면 not A가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대우 명제요. D면 A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B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한다. B면 D가 되겠죠. B면 D. 자, B면 D. 이것도요. not B면 not D가 성립하고요. 이거 대우 명제는 D면 B가 되죠. D면 B지 B면 D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A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A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A면 not D. 바로 있네요. 여기. 그쵸? 참이 되겠네요. 4번. B를 좋아하지 않으면 C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B면 not C이다입니다. 자, 이거 대우 명제는 C면 B다. C면 B다. C면 B다도 없고요. 이거 대우 명제가 이거 not B면 not C다. not B면 여기 C죠. 그래서 다릅니다. 틀렸어요. C를 좋아하지 않으면 B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C면 not B다. not C는 없고 여기서 보면은 요 모양도 없죠. 지금 not C면 not도 없고 대우 명제인 B면 C다. B면 C다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게 없어요. 3번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야기인데요. 보면요.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요.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Q집합이 더 큰 거죠. 이 성립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글씨를 볼 때 P는 그랬죠. 이 주어가 화살을 쏘는 입장이잖아요. 주어가 화살을 쏘면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Q는 이렇게 시작하면 Q가 주어가 화살을 맞고 있죠. 주어가 화살을 맞으면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관계를 보세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집합으로다가 어떤 게 더 큰 집합인지 안 다음에 화살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먼저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가 화살을 쏘면 충분 조건, 주어가 화살을 맞으면 필요 조건. 자, 어떻게 외우냐면 화살을 맞으면 피 나겠죠? 그렇게 연관시키면 됩니다. 화살을 맞으면 피가 난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문제에서요, 요구하는 게 자, P가 그랬죠. 주어입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주어가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을 쏘겠죠.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양쪽으로 다 맞으면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근데 지금 묻는 거는 오른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충분 조건만 돼야 돼요. 필요 조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 진리집합으로 볼 때는 P집합이 있고 Q집합이 있을 때 Q집합이 자, P집합을 포함해야 되고요. 자, 왼쪽으로 맞으면 안 되죠. 같아지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요. 그리고 요게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같진 않죠. 이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죠. 우리 집합에서 볼 때는 그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Q가 더 큰 집합이 돼요. 같으면 안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요. 오른쪽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기억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 b는 같다 했습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제곱해서 0이 되려면요.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하면
제곱해서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0,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0, 0이면 A는 B는 같다. 맞죠? 자, 이쪽으로는 화살표가 성립하고요. 거꾸로 보겠습니다. A와 B가 같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냐? 자,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죠. 반례가 많죠. 예를 들어 1, 1. 자, 1, 1 만족하는데 1, 1 대입하면은 0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화살이 쏘여지죠. 왼쪽은 안 되고. 그래서 충분 조건만 되는 겁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A, B가 0보다 작으면 자,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다. 자, 두 수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거는 두 수의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 보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자, A가 음수, B가 음수 중에서 B가 음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도 A가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만 마이너스가 있어도 되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가 요 경우가 되겠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가 돼도 돼요. 자, 이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 식을 성립하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왼쪽으로는 화살표가 못 갑니다. 집합으로 볼 때는 이게 큰 집합이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충분 조건만 됩니다. 딕은 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0이다 그랬어요. 이거 좀 이쪽에서 풀어보면 자, 3차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공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 3차. 자, 0이 되려면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와 B는 같거나 또는 이 값이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은요.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A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A 입장에서 판별식만 한번 볼게요. 판별식만 보면은 자, B제곱. 이거 A 입장에서 볼 때 이게 B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B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B제곱이 되죠. 자,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이 되겠죠. 여기서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 허근은 될 수가 없고 가능한 게 0 되는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0 되는 거, 즉 B값이 0. B값이 0이면 0 대입해보면 A값도 0 나와요. B가 0이고 A가 0인 거는 여기서 같이 표현이 되겠죠. A, B 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A와 B가 같은 경우 요거만 나오는 겁니다. 해가. 근데 오른쪽 Q를 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0 그랬죠.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0 이렇게 돼요. 이거는 A와 B가 같거나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더 큰 집합이 되겠죠? 왼쪽은 지금 A와 B만 같은 경우만 됐는데 여기는 같은 경우도 있고 부호 반대인 경우도 있으니까 큰 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충분 조건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자, PQ가 있고요. P가 그랬습니다. P가 주어죠.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자, 주어가 P고요. 충분 조건이면 주어가 뭐한다? 화살을 쏜다. 이렇게 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집합으로 올 때는 Q집합이 더 커야 되겠죠? 같아도 됩니다. P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요. P는 K부터 K 플러스 2까지고 Q는 6부터 12까지예요. 수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Q집합 먼저 그려보면 6부터 12까지 이렇게. Q집합이 커야 되니까 이 P는 안쪽에 있으면 되겠죠. K부터 K 플러스 2까지 여기 색칠이 되겠네요. 눈이 포함되니까 K부터 K 플러스 2. 자,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K는 6보다 커야 되겠죠. 자, 부등식 우리 볼 때는 이 는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게 는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바깥쪽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되니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는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K는 6보다 크고요. 자, 이 식에서 K는 2 넘어가서 빼주면 10보다 작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현해보면 K는 6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정수가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더해보면 15에 9 더하면 24.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각각 PQ가 있고요. P는 그랬습니다. 주어져 P가 는 그랬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겠습니다. P가 주어인데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면 어떻게 한다? 화살을 맞는다. 화살 맞아야지 P가 난다. 그래서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했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집합으로 볼 때는 자, P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건 2차 부등식입니다. 벌써 인수분해 돼 있네요. 실근이 5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실근 나왔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바깥 범위 이해할 때는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2차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2와 5가 0이 되는 점이고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0보다 크냐, 즉 이쪽 부분이 양수 부분이 나오냐 이거죠. 여기 양수 부분 나오는 부분이 마이너스 2와 5의 바깥 범위의 x값을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와 보니까 여기 는이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2도 포함되고요. 5도 포함되고요. 이거의 바깥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P집합 이렇게 진리집합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면요. P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Q는요. Q는 절대값 풀어주면은 x-8이 원래 는 a다 그러면 뿔마 a가 되겠죠. 근데 0보다 작다, a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이 뿔마 a의 사이 값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8 더하면요. x가 여기 8 마이너스 a부터 8 플러스 a 사이. 이렇게 돼요. 이게 Q집합인데 지금 자 Q집합이 P집합보다 작아야 되죠. 요 P 안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자연수 A라고 했죠.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수가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이쪽에서 있을 수는 없고요. 이쪽 범위에서 여기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8 마이너스 A, 8 플러스 A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5하고 8-A 관계가 8-A가 더 커야 되겠죠? 자, 커야 되고 같아도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 보면 Q집합인데 Q집합이 더 작아야 되죠? 같다고 하면은 P집합은 5가 포함되는데 Q집합은 여전히 5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같아져도 여전히 P집합이 더 크게 되겠죠? 는이 붙어도 되는 겁니다. 요거 풀어보면 A가 좌변 넘어가고 5가 넘어가면 3.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죠? 자연수니까 1, 2, 3만 되겠네요. 개수는 몇 개? 3개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Q가 있고요. P는 자 주어입니다.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P는 주어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을 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P가 납니다. 자,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집합으로 볼 때는 P의 진리집합이 더 커야 되겠죠. 요거를요, 수직선에 바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P집합이 커야 되죠. 마이너스 3부터 8. 자, 마이너스 3도 포함되고요. 8도 포함이 되네요. 자, 이렇게 P집합이 있고요. Q집합이 요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안쪽에. Q가 이건데 A-3부터 A까지 A-3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등호가요. 자, A-3이 -3보다 커야 되고요. 둘 다 색칠되어 있죠? 같아져도 되겠죠? 그럼 이것도 8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 식에서 A값 범위 구해보면 A는 -3 넘어가면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가 모든 정수 A의 개수예요. 개수 0부터 8까지죠.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는 요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는 겁니다. 8에서 0 빼면 8이고요. 더하기 1하면 9. 개수는 9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P가 주어져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을 맞는 겁니다. 집합으로 보면 P집합이 더 큰 거예요. P를 풀어보면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인수분해보면 이쪽에 다 헷갈릴까요? 이쪽에 다 쓸게요. x, 6이니까 6과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가 위쪽에 붙어야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실근이 두 개 나왔어요. 두 실근이 나왔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되고요.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실근의 바깥범위 됩니다. 마이너스 1과 6의 사이 값이 돼요. 수직선에 바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과 6의 사이 값. 여기 P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이렇게 Q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이죠. X값이 A일 때 0이 되고 또 여기서는 A 플러스 2가 되면은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가 A와 A 플러스 2 두 개 나왔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값. A가 더 작으니까 A가 이쪽에 있겠죠. A부터 A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돼요. Q집합. 모든 정수 A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둘 다 색칠되어 있으면 같아도 되겠죠. 이것도요. 이렇게. 여기서 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식에서 A는 2 넘기면 4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연속한 정수의 개수는 마지막 거에서 처음 거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줍니다. 그러면은 6이 답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각각 PQ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면은 어차피 양쪽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헷갈릴 게 별로 없죠. 필요충분 조건, 그럼 P집합과 진리집합이요. Q에 같아지면 되겠죠. 똑같은 게 되면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P조건은 숫자로 나왔고요. 이제 Q조건이 좀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인데 이게 P, 해가 즉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2차 부등식 작성 문제가 되겠죠. 해가 이렇게 나오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해봐라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경계이기 때문에요. 2차 부등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해가 두 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이값이죠. 이렇게 x값이 두 근의 사이값 나오려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명제 부분은요. 이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명제를 다루는데 이제까지 배운 것들이 다 나와요. 방정식, 부등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 부등식, 나머지 기타 배운 것들 그런 것들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차 부등식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면요. 자,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요. 예를 들어 이 부등식을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음수면 2차 함계수가 음수면은 뭐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죠. 그럼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일단 클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판별식 0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접하는 경우인데 따로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만 제가 일단 나눠놨고요. 0인 경우는 접하니까 그래프 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0보다 작다는 거는요.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0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 즉 이 x축과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기 때문에 이 fx가 0보다 큰 거를 구하라고 하면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0보다 크게 나오죠.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거나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 실근이 존재할 때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그럼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 있죠.
그렇죠? 작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를 나오게끔 해주는 이 x값의 범위는 어디냐 이거죠. 여기죠. 여기. 두 근의 사이값.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거. 그래프에서 볼 때는 0보다 큰 값은 이 부분이죠. 어떤 값을,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큰 부분이 나오겠냐 이거지. 양수인 부분. 즉 알파보다 작은 거 또는 베타보다 큰 거. 그래서 두 실근의 바값범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는 바로 그냥 외워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차항계수 양수일 때요. 양수일 때 0보다 작다 그러면 두 실근의 사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실근의 바값범위다 라고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우리 2차 부등식을 작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 값 되겠죠? 전개시켜보면 x제곱에 1이고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x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2차 방정식 그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의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것처럼 외우고 있으면 바로 이 단계를 건너뛰고 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즉 x제곱 한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두근의 합 하면 1이죠. 1x 더하기 두근의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하고 부등호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사이값 나온다. 바로 일로 가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일로 오세요. a 값이 여기서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Q가 있고요. P는 Q에 의한 필요충분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면 똑같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동치라고도 합니다. 근데 P는 숫자로 나왔죠? 자, 이거 먼저 풀어볼까요? 인수분 해보면 x 3, 1에 마이너스가 위쪽에 붙어야지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값이 3과 마이너스 1이 돼요. 근이 자 3과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값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P조건의 해는 이렇게 되고요. 자, Q는요. 절대값 먼저 풀어보면 이 x-a가 뿔마 b의 사이값이 돼요.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고요. 0보다 크면 바값범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와 b의 사이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를 더해보면 x는 a-b부터 a 플러스 b까지. 자, 요거하고 같은 식이 돼야 돼요.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1, 이쪽 값이 3.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a-b가 마이너스 1이고요.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됩니다. 두식 더해보면 b 사라지겠죠? 더하면은 2a는 더하면 2 a가 1 나오고요. 자, a가 1이면 b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a는 1, b는 2 곱하면은 2가 되고요. 그리고요, 요거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 의미가 뭐냐면, 다른 걸 보여드리면, x와 a에, 자,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요, x와 a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거리. 의미하는 게 거리. 거리가 b까지 된다는 거죠, b. 그럼 이거를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지금 3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는 a를 기준으로,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b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a와 b가 어디 있어야지 얘랑 똑같이 나오겠냐 이거죠? 기준이, 자, 1,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이렇게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b까지니까 어디까지? 요 길이가 b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1 나오고요. 요 거리는 b 값은 2.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파악하는 것도 나중에 특징 잡아서 풀 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Q가 있고요. P가 그랬습니다. P가 주어죠. P가 낮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가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화살을 맞아서 P가 난다 그랬죠?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입니다. 여기서 P는요, 자, P 조건 보면 1차 부등식이죠, 종류. 식을 볼 때는 이게 어떤 종류인지를 항상 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차 부등식, 얘는 2차 부등식, 뭐 방정식, 함수 이런 식으로 어떤 건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서 1차 부등식, A가로 넘어가고요. 2로 나누면 바로 X 값이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P 조건이고요. not Q입니다. 이게 Q죠. Q인데 이게 not Q면은 이거 부정이 되겠죠. 크다의 반대, 작거나 같다. 부정은 이렇게 됩니다. 는이 포함돼야 돼요. 이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not Q가 됩니다. 풀어보면은 2차 부등식이 되겠죠. 2차 부등식은 일단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근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지금처럼 인수분해 돼가지고 4와 1 이렇게 실근이 존재하죠. 두 실근이 존재할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값. 그래서 1과 4의 사이값. 1과 4 포함이 되고요. 자, 요게 지금 not Q입니다. 진리집합으로 보면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 Q. 근데 not Q보다 이 P가 더 커야 되죠.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 모양,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것보다 큰 집합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시작점이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즉 2분의 A가 4보다 크거나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아져도 되겠죠. 이거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2를 곱해보면 A 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자, PQ가 있고요. P가 그렇습니다. 주어져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주어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화살을 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주어가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Q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 P집합은요, 이거 뭐 간단하니까 암산으로 해볼까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2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P집합은 이렇게 되고요. 자, Q의 진리집합은 그냥 A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큰 집합이 돼야 되겠죠?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자,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기 P가 되고요. 자, Q의 진리집합이 A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큰 집합이 돼야 돼요. A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Q 조건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와 A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일단 커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등호 성립하는지 볼게요. 자, 등호가 성립하면은 만약에 등호가 된다고 치면은 같아지겠죠. 같아져도 Q집합이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Q집합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부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Q가 있고요. P가 주어져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 주어가 화살을 쏩니다.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면 화살 맞고 충분 조건이면 화살을 쏘는 겁니다. 진리집합은 Q집합이 더 크게 나와야 되고요. P가 보니까 종류가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죠. 일단 실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XX 인수분해가 되네요. 2, 4에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4, 실근 두 개 이렇게 나왔죠?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값.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와 4의 사이값. 는이 없죠? 는이 없으니까 이거 포함 안 된 겁니다. 자, 이게 P집합이 될 거고요. Q는 A보다 크거나 같은데 Q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쪽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같아도 되는지 볼게요. 큰 집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색칠이 돼 있죠. 같아져도 여전히 Q가 큰 집합이 되겠죠.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써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P가 주어죠? 주어가 충분조건이면 화살을 쏩니다. P가 화살을 쏘니까 이렇게 되고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했습니다. R이 또 주어예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화살을 이렇게 맞죠.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요. P면 R이고요. 그리고 P면 Q. 그러면 P면 R이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면 Q도 되고 P면 R이 되고요. R과 Q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P가 다 Q하고 R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P가 3이에요. 3이 여기도 3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3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요 값이 3일 수도 있고요. 요 B가 3일 수도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바로 논리력입니다. 뭔가 진행을 해 나갈 때 뭔가 막히잖아요. 막히는 원인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분류시켜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수도 있고요. 또는 b값이 3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또 보면요. 넘기면 4가 되고 a제곱이 4니까 a값이 뿔마 2가 되겠죠.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논리력입니다. 여기 또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a가 2인 경우 또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a가 2인 경우 자, R 집합을 보면요. a에 2 대입하면 2하고 2b가 되겠지. 2와 2b 이렇게 되는데 아까 자, 3이 R에도 포함돼 여기도 3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3이 있어야 되고 이쪽도 3이 있어야 되는 거죠. 3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2로 고정됐고 벌써 자 2b 값이 3이 돼야 되겠네요. 2b 값이 3 b 값은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 a가 2이고 b가 2분의 3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이 R 집합이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3이 있어야 되니까 이 값이 3이 돼야 되겠죠. 이번엔 마이너스 2b 값이 3이 돼야 돼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때 a는 마이너스 2죠.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가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 벌써 이거는 양수고 이거 음수니까 이건 탈락이네요. 얘가 가능성이 있고요. b가 이제 3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b가 3. 그럼 얘는 벌써 3을 만족했고 R집합이 a와 3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이 값이 3이 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a 값이 3이 돼도 되고 a 값이 1이 돼도 되겠네요. 3 또는 이 값이 3이 되려면 a 값은 1. 근데 b가 3이면서 a가 3 또는 1이면 다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최소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이때 a 플러스 b 더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4죠. 거기다 3 더하면 2분의 7.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그랬습니다. p가 주어져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주어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맞아서 피난다. p가 더 큰 집합이 돼야 돼요. 이 식에서 일단 q 요거에 우리 진리집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인수분 해보면 2x x 6이니까 여기 2, 3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이쪽에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와 3이니까 실근 2개 나왔죠? 실근 2개 나왔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돼요. 그래서 두 실근을 바로 표현을 해보면 수직선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요. 2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2의 사이값 이게 Q 조건의 진리집합 Q가 이렇게 되고요. P가 더 커야 돼요. P는 이거는요 풀어보면
우리 절대값 이쪽에도 풀어볼게요. x-2분의 3이 뿔마 a의 사이값 되는 겁니다. 2분의 3 더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a 2분의 3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 p 조건이 더 커야 되죠. 자, 이것보다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쪽이 2분의 3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쪽이 2분의 3 플러스 a. 여기가 자, 커야 되고요. 둘 다 색칠돼 있죠. 눈도 붙어도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눈도 붙어도 됩니다. 자, 이거 먼저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a가 우변 넘어가면 a가 되고요. 2분의 3이 좌변 넘어가면 2분의 6이니까 3.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요. 2분의 3만으로 넘겨보면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요거 선택하면 되죠. 3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a의 최소값 뭐라고 해서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우리 그 의미를 보면요, x와 2분의 3과 이 거리라고 했죠. x와 2분의 3과의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볼 때 2분의 3이 1.5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2분의 3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집합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a만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p집합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짧고 여기 거리가 크죠. 최소한 여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값까지만. 그럼 a의 최소값이니까 최소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는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뺀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자, p가 주어죠. 주어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p조건은요. 절대값의 x-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풀어주면 x-1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 더하면 1 더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리고 이 의미, 자, 제가 계속 이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왜냐면 나중에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은요, 이 의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져요. 기본적인 계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중간 정도 실력까지는 중요한데, 진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그런 특징이나 의미 파악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의미가 거리라고 했죠? x와 1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3까지 된다는 소리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이 있고 거리가 3이잖아요. 여기 3 더하면 얼마 나와요? 3 더하면 4고 3 빼면 마이너스 2에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져요. 이거 뭐 간단하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q 조건 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x 있어요. 이것도 풀면은 이게 마이너스 a와 a 이런 의미지만 그쵸 이렇게 풀리지만 이것도 기준이 뭐냐면 이 원점이 있어요. 원점. 자, 원점이죠. 이거 빼기 0이 있다고 봐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a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a만큼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q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되겠죠. q값이 더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거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최소한 이 4 여기까지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 값이 뭐다? 최소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답은 4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도 되고 뭐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고 a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쵸? 의미 봐서 바로 그냥 4인 거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A, B가 있고 1보다 크고요. C가 양수인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즉 참거짓 따지는 거예요. 이게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접근해가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거짓 판별하는 거. 우리가 자, P면 Q이다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게 참이 되려면 P집합, Q집합 있을 때 Q, 그러니까 이 P면 Q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게 진리집합들입니다.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더 커야 돼요. 거짓이면은요 반례를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은 반례를 찾는 겁니다. 반례를 보여주는 게 거짓임을 증명해 주는 거고요. 참인 것은 이 포함 관계가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여주던 직접 보여주던지 증명 방법에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냐 이거죠. 참거짓 문제를 접했을 때 일단은 자, 이렇게 반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대입해서 숫자들을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서 만약에 반례가 하나라도 보이면 자, 보이면 뭐다? 거짓이 되겠죠. 근데 뭐 숫자를 대입을 막 했더니 거짓인 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이제 참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때는 이제 참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때는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증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어차피 거짓인 거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증명이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다시 또 거짓이 아닐까 생각해서 다시 반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찾아지면 거짓인 거고 또 만약에 잘 안 찾아져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참이지 않을까 해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참 거짓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간단한 건 쉽겠지만 어려우면은 아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분의 C, 자, B분의 C 이렇게 있어요. 조건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들면은 바로 증명 시작해도 돼요. 근데 좀 거짓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낯설어요. 처음 보던가 좀 복잡해 보이면은 얘를 들어보는 거야. 자, 얘는요. 제가 한번 볼게요. 좀 간단하니까 증명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양변을 C로 나눠도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이게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변을 C로 나눠요. C로 나누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그냥 A분의 B와 B분의 1. 자,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A, B는 둘 다 양수입니다. 1보다 크니까. 자, 양수인 경우는 자, 우리가 역수를 취하면 양수인 경우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서 역수를 한번 취해보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A분의 1, B분의 1 역수 취했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입니다. 증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 B 곱 더하기 1이 A 플러스 B보다 크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참 방향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뭐 3, 2 양수니까 1 이런 식으로요. 여기 어차피 A, B만 있네요. A, B만 있으니까 3과 2. 자, 3, 2를 대입해 보면 여기 6 되고요. 여기 3, 2 6 더하기 1은 7 3 더하기 2는 5. 그러니까 만족하죠? 그쵸? 다른 숫자를 몇 개 대입해 보세요. 그래도 좀 만족한다 싶으면 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증명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등식 문제,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얘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다 넘겨서 빼보세요. A, B 더하기 1에서 빼기 A 빼기 B. 자, 이게 0보다 크다. 이걸 보여도 되겠죠? 이렇게 넘겨서.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거 두 개씩 이렇게 묶어보면, A로 묶어보면 B-1이 되고요. 요 1하고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B-1. B-1이 공통이기 때문에 B-1로 묶으면 여기 A-1. 자, 이런 식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A, B가 둘 다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B-1도 요것도 양수가 되고 A-1도 양수가 됩니다. 양수끼리 곱하면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푸실 때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부등호 그대로 유지시킨 다음에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쓰지 말고 두 식을 그냥 뺐다고 하고서 마지막에 요 값이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렇게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니은은 참이 되겠죠. 이렇게 참. 자, 디귿 볼게요. b분의 a가 b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모양이 봐가지고는 바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숫자를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a와 b만 관계가 있네요. 자, 1보다 커야 되니까 b의 2, a의 4 이렇게 대입을 해 볼게요. 자, a는 4, b는 2. 그럼 2분의 4가 되고요. 자, 2, 4 이렇게 대입해 보면 3분의 5가 되겠죠. 3분의 5, 좌변은 2분의 4. 2분의 4면은 2죠. 2와 3분의 5는 2가 더 크죠. 벌써 이렇게 이쪽이 크잖아요. 왼쪽이 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게 한 개라도 발견이 되면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 걸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리에 들어서 보이는 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귿 틀렸고요. 기역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